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3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병신월 정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6일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신축년 병신월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고, 내일이 바로 백로라고 하는 절기가 됩니다. 백로. 근데 이제 백로 절입 시간을 보니까 18시 53분 이렇게 들어옵니다. 18시 53분이 바로 병로가 되기 때문에 내일 18시 53분을 기준으로 해서 병신월에서 이제 내일 정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물론 이제 내일 18시 52분까지는 병신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내일은 이제 백로니까 실질적으로 오늘이 바로 병신월의 마지막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 될 바는 아니고요. 내일 이제 백로 설명하면서 또 이제 신축년 병신월과 신축년 정유월의 차이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정화일간이 어저께 병화였고요. 오늘은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일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화를 볼 때는 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와 양화로 구분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화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설명드렸죠. 이를 숫자 선천수로 하게 되면 병화는 7화가 되는 것이고요. 정화는 2화, 27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화는 짝수죠. 짝수는 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것은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는 양을 뜻하죠. 그래서 27화, 7화는 바로 양화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화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화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유를 할 때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빛, 가장 밝은 빛, 가장 뜨거운 열기는 당연히 태양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도 화이긴 하지만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만큼 맹렬한 그런 기세의 열기라든가 그런 빛은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모닥불 같은 것 내지는 전기불도 해당이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전기불도 이제 뭐 와트수가 높으면 굉장히 밝은 그런 빛, 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겁니다. 탐조등 같은 거, 제논 탐조등 같은 거 보면 되게 밝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밝은 것만큼 아무리 밝은 제논 탐조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밝지 못하죠. 그래서 전기불 같은 경우도 정화라고 볼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이고요. 둘의 불이 있을 때 강한 것이 양화인 병화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정화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 발생적인 그런 불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모닥불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고 전기불도 그렇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불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달이라든가 별은 인위적이지 않잖아요. 물론 인위적이지 근데 병화하고 정화하고 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가 자연적인 불이라고 하면 하나는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병화를 태양으로 보고 정화를 예를 들어서 달로 봤을 때 그럼 달이 인위적인 불이야,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연료가 필요하죠. 연료. 모닥불은 장작이 항상 있어 주어야지만 모닥불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고, 촛불도 파라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기불을 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정화가 빛이 꺼지지 않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항상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론하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가지고 있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목이 너무 많아요. 적당량이 있어 줘야 되는데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화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정화를 전기불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기불이 220V 정도 우리가 가정에서 쓰게 되죠. 220V 정도 쓰게 되는데, 만약에 1만 볼트의 전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난리가 납니다. 그죠? 전기 다 나가고요, 냉장고 박살 나고요, TV 불안간 터질 수도 물론 요즘 불안간 쓰는 TV는 없겠지만, 그래서 뭐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다 아주 못 쓰게 되죠. 제가 옛날 절에 있을 때 있잖아요, 낙뢰가 떨어졌어요. 천둥이죠. 천둥, 번개, 낙뢰가 떨어졌는데, 그 피대침이 그때 없었거든요. 절에 있는 전기 장치, 예를 들어서 전기 스위치 같은 것이 얼마나 강렬한 볼트가 들어왔는데 그게 다 깨져 버리더라고요.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도 원래 낙뢰 있잖아요. 낙뢰, 그 전기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그 빛이잖아요. 번개. 근데 그거를 사람이 기술이 발전해서 그걸 저장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한 번 번개 칠 때 그 용량이 서울 시민들이 한 달, 뭐 일주일 그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에너지량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잘못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게 되면 오히려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게 되죠. 220V 들어와야지만 TV도 냉장고도 여러 전기 자재들을 쓸 수가 있는데, 1000V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간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을 꺼뜨릴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쉽게 말하면 1000V를 갖다가 220V로 낮춰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라고 하죠. 트랜스, 옛날엔 도란스 했는데, 그 트랜스, 변압기죠. 좋은 말로 하면 변압기, 이것이 바로 경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목이 필요한데, 특히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에 목이 필요한데,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다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월 묘월 할 때는 정화 인묘월에 태어나서 목이 왕해지게 되면 반드시 경금 같은 것이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러한 연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화일간이 왕하더라도 4월 5월 정도 태어나서 왕하더라도 간목 하나 정도 있는 것은 좋고요. 또 정화일간도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수고 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죠. 물론 정화일간은 이제 이렇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냥 단지 촛불이다, 뭐 기도해야 된다, 뭐 정화로 태어나게 되면 신기가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알아두고만 몰라두고만 너무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화일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사주를 볼 때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 내일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요. 물론 이제 내년에 또 신월이 또 오겠지만, 내년은 이민년의 신월이기 때문에 신축년 병신월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월이라고 하는 건 역시나 입추되어야지만 되겠고요. 입추가 되어야지만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또 백로가 되면 신월에서 유월로 바뀌게 되죠. 신유술 서방이라고 해서 방향은 서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은 남서쪽이 될 것이고요, 유는 정서쪽이 될 거고, 술은 북서쪽이 됩니다. 같은 서쪽이라 하더라도 남서, 정서, 북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용신이 신금인데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당연히 남서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고, 유금이 용신이다 정서쪽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토가 좀 생기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나 북서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응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 신유월은 술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유월은 금왕절이 되죠. 금왕절.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금의 어떤 포테보로 임관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 유월이 12개월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금이라고 하는 것, 금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금을 제물로도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화를 제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금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일간을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지 일간을 제껴놓고 사주를 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신월에 태어난 그런 명식인데, 금은 신월에 굉장히 왕하지만은 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 화는 어저께 병화도 말씀드렸지만 화는 신월이면 뭐 여기가 병지가 되는 것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6월인데 6월은 화에 여기가 사지가 되죠. 그래서 신유술월에 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신약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고요. 금이 왕하기 때문에 많은 금을 일간 자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화라고 하는 것이 병화에 비해서 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출중합니다만, 자 예를 들어서 신월에 금이 왕하니까 이것이 만약에 100톤짜리예요. 100톤짜리 금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라이타 뿔이에요. 라이터 불이라고 하면 라이터 불로 100톤짜리 강철을 갖다가 단련할 수 없죠. 그렇죠?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일간 자체가 일단 왕해지는 것이 필요하죠. 일간 자체가 약했을 때는 이 금을 갖다가 아무리 좋은 재성인 금이라 하더라도 저 금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뭐 제다시냐고서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이 강렬해져야 신금, 금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간목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는 정인인 간목만 보면 뭐라고 했죠? 가추가동이다. 가을도 두렵지 않고 겨울도 두렵지 않은 것이 바로 정화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정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정화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오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일간이 왕해졌을 때는 다시 임수로서 정화를 갖다 수보양강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임수,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된 것, 특히 개수 자체가 투출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요. 만약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개수가 정화를 극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정화 일간 되게 보면은 어떻게든 좋든 나쁘든 간에 인성이죠. 엄마입니다.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조금 유지되는, 나이 먹어서도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화일간이 인성이 거기 때문에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학자, 가르치는 직업을 하는 것, 아니면 남을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역할을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월의 정화는 6월도 마찬가지겠지만 간목 인성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글자들을 내가 더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정화 음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을 볼 때는 일간과 월령, 월지, 월령과 월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연지, 월지, 일지, 시지가 있긴 하지만은 월령, 월지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신금은 양금이 되죠. 화는 극하죠. 금을 극하는 관계, 정화가 금을 극하니까 저거는 재성이 될 것인데, 음대 양의 관계가 되니까 저거는 정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병화는 양대 양이었기 때문에 저것이 편제였다라고 하면 오늘은 정제격이 된다. 단 병화가 신월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정화도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일간은 약한 반면에 재성이 왕한 사주, 신약제왕 내지는 제다 신약이
약하기 때문에, 제자신이 약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어저께 병화일간이 신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재살퇴왕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재살퇴왕이 아니라 일간이 약한데 재생관하죠. 재생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성이 관을 생하는데, 일간이 왕하면은 재성도 용도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벌 것이고요, 일간이 왕하면 관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도 올라가게 되는데,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재성도 나의 소유가 되지 않죠, 관성도 나의 소유가 되지 않죠. 이런 경우는 탐재하느라고 명예의 실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월의 정화는 임수 투출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일간이 왕해져야지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인 목을 보거나 비견겁제를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목이나 을목이 토를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화도 마찬가지로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토를 보게 되면은 일간 화의 기운을 토가 뺏어 가지고 다시 재성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상관 재성 모두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행스럽게 일지의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정사일주죠. 정사일주 간여지동이 되긴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화가 온전히 화로서 존재해서 일간 정화의 뿌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신금을 보게 되면 지지로 어떻게 됩니까? 사신 합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사신합수로 보지만은, 사주 전반이 금이 많게 되면 사신합 금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세에 따라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신합이 되는데 축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금으로 보는 경우가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화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 병화는 사중병화가 투출된 거죠. 병화 자체가 약하진 않습니다. 사신합수가 된다고 해서 사화가 완전히 불이 꺼지고 다 물로 바뀌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사중병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다시 투출하게 되면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화의 기운이 그래도 세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쉬운 점 뭐예요? 신금이 역시나 신축년의 병신월은 이 신금이 아주 잘못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병화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을목이었다라고 하면 이 병화가 신금이 을 묶어놓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신금이 을목 자체를 극하기 때문에 병화가 이렇게 묶어놓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다른 일간들은 저 병화를 써야 되는 환경에서 이 신금이 병화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한 그런 국세. 이거 일간이 화가 사화도 있고 병화도 있어서 이것이 화가 왕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금이 더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생시는 당연히 목을 한 점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고요.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그냥 괜찮은 생시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이민시, 계묘시 목을 가지고 있고요. 갑진시 목을 가지고 있고요. 을사, 병호, 정미시 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좋지 못한 생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계묘시 정도 개수가 투출되는 거 좋지 못합니다. 이게 계묘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론 시지의 묘목을 봐서 일간을 생주해 줄 것 같지만, 묘목은 습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하는 힘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신월에 이렇게 개수 투출하게 되면 개수가 반드시 정화를 갖다가 촛불 켜놓는데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묘시는 묘시라 하더라도 목이 있다 하더라도 좋지 못하고요. 비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목을 가죠. 이거 여러분들 인사신 사명 이렇게 봐서 안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인사신 사명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는 사신합이 되기 때문에 인사신 사명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신합해서 이거는 좀 임수 투출하게 되면 수가 좀 세력을 얻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인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지만, 자, 이 병화는 신금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고, 일간 정화는 자꾸 임수의 정을 주기 때문에 다합이 되죠. 사신합, 정임합, 병신합. 명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합이면 지무 원 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합이 많은 사람들은 다정다감하더라도 이렇게 합이 많으면 그 뜻을 세워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매우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부득이
뭐 날짜 생시를 고를 게 없다라고 이미시에 쓸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합이 많은 것은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관이긴 하지만 간목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간목이 정화를 이렇게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이거는 여명으로 태어나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남명으로 태어나도 갑진시 정화를 얻었기 때문에 네, 또 나쁘지 않다. 그냥 가장 무난한 생시 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을목은 어떤 나무? 물기를 가지고 있는 순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하는 그런 힘이 좀 떨어지게 되겠고, 그냥 사화 정도 봤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병오시 정도 됐을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 남자로 태어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여자로 태어났을 때 여자라고 태어났다 하면 요거 을사시 정도 내지는 병오시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고,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요거 수를 좀 잡아도 돼요. 뭐 경자 신해시도 남자로 태어났을 때 어차피 목헌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병호 이렇게 잡을 필요 없고, 남자로 태어났을 때 갑진시도 나쁘지 않지만은 병호시만큼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저 성격 강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비쟁제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시기 질투심이 많을 수도 있고, 살면서 경쟁 같은 것에 이제 심한 경쟁 같은 것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이 정도 되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기보다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백록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